매년 반복되는 기후재앙 속에서 세계 각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한 나라만은 완벽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은 선진국들조차 재난 앞에서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 작은 나라의 성공 비결을 파헤치기 위해 미국 공무원이 직접 현지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예상과 전혀 달랐는데요. 과연 이 나라가 보여준 놀라운 시스템의 정체는 무엇이고 왜 다른 나라들은 따라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뉴욕시청 15층 회의실 창문 너머로 맨해튼의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릴리 샌더스, 국제협력 담당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죠. 오늘 회의 주제는 작년 여름 뉴욕을 강타했던 대형 산불 사태에 대한 검토였어요. 회의실 안은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경보 시스템이 2시간 늦게 울렸죠. 저는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더욱 무거워졌어요. 시장실 관계자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담당 부서장은 연신 펜을 만지작거리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그때 중국 환경경제연구소에서 온 마오룽 부소장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겨우 작은 나라 하나 살아남았다고 떠버리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한순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저 역시 속으로는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재난 대응을 잘했다고 해도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와는 규모가 다르지 않나 싶었거든요. 작은 나라니까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국 사례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거죠. 마오룽은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인구도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되고 지형도 단순하고 무엇보다 우리처럼 복잡한 연방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의 말에 몇몇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오룽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찮은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규모의 차이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걸까?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재난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들이 하나씩 거론될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경보 시스템 지연, 부서 간 소통 부재,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혼선, 대피 경로 안내 부족.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재난 방제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시장실 관계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죠.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때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말이에요. 마오룽이 다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나라 하나 성공했다고 우리가 따라 해야 한다는 건가요? 규모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최소한 어떤 시스템인지는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은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창에 한국 재난 대응 시스템이라고 입력했어요. 나오는 자료들을 보니 생각보다 체계적이더군요. 재난문자 시스템, 통합관제센터, 실시간 기상예보. 하나하나가 정교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나온 뉴스가 귀에 들어왔어요. 미국 서부 지역 산불로 인한 피해액이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대피 지연과 재난 문자 발송 오류로 인한 인명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같은 이야기였어요. 매년 반복되는 패턴이었죠.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항상 대응이 늦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결국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한국은 달랐을까? 궁금증이 점점 커졌습니다. 마오룽의 말처럼 단순히 규모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정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일주일 후 저는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 또 다른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화면에는 연기로 뒤덮인 하늘과 대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재난 문자 발송이 늦어져 주민들의 대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화면 너머로 들려왔어요.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는? 저는 리모컨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매번 같은 패턴이었거든요. 재난이 발생하면 시스템이 마비되고 정보 전달이 늦어지고 결국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때 제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시장실에서 온 긴급회의 소집 통지였습니다. 또 재난 대응 관련 회의였어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마오룽도 와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도 결국 예측 가능했던 일이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테니까요. 시장실 관계자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번 대응이 늦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저는 이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한국 사례를 직접 가서 알아보면 어떨까요? 정말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마오룽이 즉시 반대 의견을 내놓았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성공한 사례가 우리에게 적용될 리가 없어요. 차라리 유럽의 선진 사례를 참고하는 게 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장실 관계자가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성공 사례라면 한번 살펴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특히 최근 한국이 여러 자연재해를 성공적으로 대응했다는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마오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 시스템이 우리보다 뛰어날 리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묘한 반감이 생겼어요. 왜 그렇게 한국을 깎아내리려고 할까? 정말 단순히 규모의 문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럼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정말 어떤 건지,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마오룽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아마 제가 가서 실망하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뭔가 특별한 걸 발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마오룽의 말처럼 규모가 작아서 가능했던 일일까? 하지만 계속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는 없었어요. 매년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으면서도 제대로 된 재난 대응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재난관리 시스템, 기상청의 예보 정확도, 시민들의 대응 체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궁금증이 더 커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직접 보기 위해 서울특별시 통합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사전에 연락을 취해뒀던 담당자가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릴리 샌더스 씨. 저는 행정안전부 스마트재난대응국 팀장 정미연입니다. 정미연 팀장은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합상황실에 들어서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벽면 가득 설치된 대형 모니터들에는 실시간으로 전국의 기상 상황, 교통 현황, 각종 재난 관련 데이터들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각자 맡은 업무에 집중하면서도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전국의 모든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정미연 팀장이 설명했어요. 기상청, 소방청, 경찰청, 지자체가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정보 공유가 즉시 이루어지죠. 저는 뉴욕의 재난대응센터를 떠올렸습니다. 물론 시설은 비슷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한국 쪽이 더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재난경보는 어떤 방식으로 발송되나요? 저는 가장 궁금했던 부분을 물어봤어요. 정미연 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기상청에서 호우경보가 발령되면 자동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가 발송됩니다. 평균 발송 시간은 30초 이내예요. 30초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렇게 빨라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정미연 팀장이 시연용 시스템을 켰습니다. 화면에 가상의 재난 상황이 뜨자 즉시 해당 지역으로 문자가 발송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정말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뉴욕에서는 재난 문자 발송까지 최소 1시간은 걸렸거든요. 부서 간 협의, 승인 절차, 문구 검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정미연 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과거 여러 재난을 겪으면서 조금씩 개선해온 결과죠. 특히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철학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 맡은 업무를 시작했어요. 저는 긴장했지만 모든 게 매우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부산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한 직원이 보고했어요. 그러자 즉시 부산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 관련 기관들의 상황이 전파됐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시계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기술보다도 국민 대응력을 설계한 나라입니다. 정미연 팀장이 말했어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미리 준비해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욕에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시민들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마오룽의 말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건 단순히 규모가 작아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시스템적 사고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정미연 팀장과 함께 실제 재난 대응 훈련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지역에서 지진 대피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마오룽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도시가 작고 인구가 단일하니까 가능한 거죠. 하지만 실제로 보니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수백 명의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어린이들, 외국인들까지 모두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대피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정미연 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평소 교육과 훈련이 중요해요. 정미연 팀장이 답했어요. 초등학교부터 성인까지 정기적으로 재난 대응 교육을 받거든요. 또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개인별 맞춤 대피 경로도 제공하고 있고요. 저는 훈련에 참가한 한 시민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런 훈련이 번거롭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그랬죠. 그 시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정말 도움이 돼요. 작년에 태풍이 왔을 때도 미리 문자로 알려줘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한 어르신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우린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원칙이에요. 혼자서는 안전할 수 없어요. 모두가 함께해야 진짜 안전한 거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회 전체가 안전을 위해 함께 움직이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던 거죠. 훈련이 끝난 후 정미연 팀장이 저를 통합관제센터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실시간으로 전국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정미연 팀장이 대형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인공위성, 기상 레이더, 지상 관측소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들어와요. 이를 바탕으로 재난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어요. 화면에는 전국의 구름 움직임, 강수량, 풍속 등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지도를 보는 것 같았어요. 만약 위험 상황이 예상되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물어봤습니다. 즉시 해당 지역에 사전 경보를 발송해요. 정미연 팀장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에 동시에 상황을 전파합니다. 모든 기관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거든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뉴욕에서는 기관 간 정보 공유가 매우 느렸거든요. 각 부서마다 다른 시스템을 쓰고 있어서 소통에만 몇 시간씩 걸렸어요. 그때 갑자기 마오룽이 나타났습니다. 그도 한국에 와 있었던 거예요.
어떠세요, 릴리? 생각보다 대단하던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비꼬는 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오룽 씨도 여기 계셨군요. 저는 놀라며 말했어요. 저도 확인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마오룽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각은 같아요.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건 한국이 작은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처럼 큰 나라에서는 적용하기 어렵죠. 정미연 팀장이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규모의 문제라고 하시는데 그럼 왜 다른 선진국들도 비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마오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니까요. 사정이 다르다는 건 결국 준비의 차이 아닐까요? 정미연 팀장이 말했어요. 기술이나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했느냐의 차이 말이에요. 저는 조용히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점점 정미연 팀장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규모나 운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시스템적 사고의 결과였던 거죠. 그날 오후, 저는 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작년에 태풍이 직격했던 지역이었어요. 실제로 재난을 겪은 지역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부산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만난 담당자는 저에게 작년 태풍 당시의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태풍 도달 40분 전에 모든 지하철과 버스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시민들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고요. 화면 속에서는 정말 신기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교통이 멈추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대피하고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고 그런데 혼란은 전혀 없었어요. 사망자는 몇 명이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한 명도 없었어요.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물론 재산 피해는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완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비슷한 규모의 태풍이 미국을 강타했을 때는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을까? 비결이 뭔가요? 저는 간절히 물어봤습니다. 사전 준비와 시민의식이죠. 담당자가 말했어요. 태풍이 오기 사흘 전부터 단계별로 경보를 발령했어요. 그리고 시민들도 각자 준비된 대로 행동했고요. 저는 그날 오후 내내 태풍 피해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시민들의 표정은 의외로 밝았어요. 한 상점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물론 힘들었죠.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재고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가족들도 대피시키고 덕분에 큰 피해는 면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때 마오룽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도 부산에 와 있었어요. 어떠세요? 여전히 인상적인가요? 네, 정말 놀라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한지 신기해요. 마오룽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규모의 차이는 무시할 수 없어요. 부산이라는 도시도 결국 뉴욕의 일개 구정도 크기잖아요. 우리처럼 복잡한 대도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박하고 싶어졌어요. 그럼 왜 뉴욕보다 작은 다른 도시들도 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마오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각 지역마다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까요. 특수한 상황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매년 재난으로 수백 명이 죽어가는 게 특수한 상황인가요?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게 아닐까요? 그때 정미연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두 분 다 멀리서 오셔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내일은 실제 시민 대피 훈련에 참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직접 체험해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마오룽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시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모든 기관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결과였던 거죠. 저는 뉴욕을 떠올렸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각 부서는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고 시민들은 정부를 불신하고 정보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미연 팀장과 함께 시민 대피 훈련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지진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훈련이었어요. 수천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제 재난 상황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정미연 팀장이 설명했어요. 시민들에게는 미리 알리지 않았고 실제 재난 문자를 발송해서 시작할 예정이에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 정말 질서정연하게 진행될까? 오전 10시 정각,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의 휴대폰에서 재난 문자 알림음이 울렸어요. 지진 발생.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을 걷던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대피소로 향했고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질서정연하게 따라갔습니다. 저기 보세요. 정미연 팀장이 한 지점을 가리켰어요. 시각장애인분을 위한 음성 안내도 자동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거동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지원팀도 즉시 출동했고요.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다니요.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누구 하나 불평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완전히 익숙한 것처럼 행동했어요. 저는 대피하는 한 시민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훈련이 자주 있나요? 분기마다 한 번씩 있어요. 그분이 걸으면서 답했어요. 처음에는 번거로웠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네요. 실제 상황에서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실제 상황에서도 이렇게 침착하게 대피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그분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아왔어요. 위험할 때는 빨리 대피하는 게 최선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어요. 대피가 끝난 후 저는 대피소에서 시민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나요? 저는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고 이런 훈련에 참여하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오히려 게임처럼 즐기기도 해요. 그 아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는 위험할 때 빨리 도망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그 아이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안전에 대한 의식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마오룽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이전과는 다른 것 같았어요. 조금은 놀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정미연 팀장이 마오룽에게 물어봤어요. 생각보다 체계적이네요. 마오룽이 인정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미연 팀장이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의 의식이 다르니까요. 마오룽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훈련을 귀찮아할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정미연 팀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 재난을 겪으면서 이런 준비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결국 교육과 경험의 문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거였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로 돌아와 정미연 팀장과 마지막 면담을 가졌습니다. 일주일간 본 것들을 정리하고 뉴욕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해보고 싶었어요. 이번 방문이 어떠셨나요? 정미연 팀장이 물어봤습니다. 정말 눈이 많이 뜨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마오룽 씨 말처럼 한국이 작은 나라라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직접 보니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기술보다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생각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시민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한국은 시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정미연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시스템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예요. 정부와 시민, 그리고 시민들 서로 간의 신뢰 말이에요. 그때 마오룽이 들어왔습니다. 그도 마지막 면담을 위해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마오룽 씨? 정미연 팀장이 물어봤어요. 마오룽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국이 작아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동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게 됐나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시민들의 태도였어요. 마오룽이 말했습니다. 재난 훈련할 때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일처럼 진지하게 참여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어요. 정미연 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기술은 복사할 수 있지만 이런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의 집합체가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유기적인 시스템이었어요. 뉴욕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정미연 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물론이에요. 정미연 팀장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다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기술 도입은 금방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교육부터 시작하세요. 정미연 팀장이 조언했어요. 시민들에게 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성공 사례부터 만들어 가세요. 저는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조언이었어요. 그날 저녁,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그냥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던 한국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진정한 선진국이란 건물이 높고 경제가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뉴욕에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어요. 무엇보다 시장에게 한국에서 본 것들을 정확히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설득해야 했어요. 뉴욕에 돌아온 저는 곧바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사진과 동영상 자료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마오룽도 비슷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일주일 후 시장실에서 대규모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방문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였어요. 시장을 비롯해 각 부서 책임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시민들의 참여 의식이었습니다. 화면에 한국에서 찍은 대피 훈련 영상을 틀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대피하는 시민들의 모습에 참석자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재난 문자 발송은 평균 30초 이내에 이루어지고 모든 기관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시민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질문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수십 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답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더 늦기 전에 말이에요. 그때 마오룽도 발언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니 정말 배울 점이 많았어요. 특히 시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이 우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진지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재난안전 담당 부서장이 물어봤습니다. 우선 시민 교육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들은 조언을 전했어요. 그리고 부서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선하고 재난 문자 발송 절차를 단순화해야 해요. 시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제안이네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재난은 기후가 만드는 게 아니라 무능이 만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시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정미연 팀장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정미연 팀장님께 뉴욕에 돌아와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앞으로 우리도 변화를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그날 시뮬레이션이 울리고 모두가 뛰쳐나오는 걸 봤습니다. 경고보다 빠른 움직임. 그게 진짜 시스템이더군요.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함께 안전을 만들어가는 문화였어요. 그런 사회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모든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릴리 샌더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빌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안전할까?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는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처럼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작은 나라 하나가 보여준 준비된 사회의 의미를 이제 우리도 실현해야 할 때였습니다. 재난을 막을 수는 없지만 대응은 선택이니까요.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고 이제 우리도 준비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긴 여정에 대한 설렘과 함께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